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지만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고전 중 하나가 바로 군주론입니다. 마키아벨리는 피렌체 공화국 통치자 로렌초 데 메디치에게 헌사하기 위해서 군주론을 집필을 합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간된 군주론 또는 군주론 해설서는 수백 권이 넘습니다. 500년 전 나온 책이 아직도 읽히는 이유는 근대 정치 사상에 미친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유럽 통합을 꿈꿨던 나폴레옹은 손으로 직접 필사까지 하면서 읽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유일한 책이라고 격찬을 합니다. 또 사회계약론으로 알려진 장 자크 루소 그리고 니체 또한 군주론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토마스 홉스는 저서 리바이어던에서 자주 군주론을 인용하거나 또는 비판합니다. 마키아벨리는 권모술수의 대가 또는 권력의 하신이라는 오해를 사실 자주 받습니다. 참모를 죽인 군주를 칭찬하거나 인간들이란 아예 짓밟아서 뭉개버려야 된다는 문장이 군주론에 등장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또 인간은 은혜를 모르고 변덕스럽고 위선적이며 이익에 눈이 어둡다고 평가를 하면서 현명한 군주는 자신이 두려워 보이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마키아벨리는 같은 책에서 아주 상반된 주장을 내놓습니다. 군주가 신의를 지키며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칭찬받을 일인지를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를 이해하려면 군주론이 나온 시대적 배경 그리고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저술하게 된 의도를 먼저 짚어봐야 됩니다. 사실 이탈리아는 소로마 제국이 멸망한 476년부터 무려 1400년 동안 통일국가를 이루지 못합니다. 최고 권력 또는 단일 지배 체제가 없는 상태, 이른바 인터레그램에 빠져서 대혼란을 겪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권과 교황권은 늘 권력 공백 상태인 이탈리아에서 충돌합니다. 내부적으로는 교황령, 피렌체 공화국, 베네치아 공화국, 밀라노 공국, 나폴리 왕국으로 분열이 돼서 서로를 끊임없이 견제합니다. 때론 프랑스와 스페인까지 끌어들여서 이웃 국가를 침략하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얼마나 전쟁이 잦았는지 이탈리아의 시인 단테는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선원이 없는 배라고 이탈리아를 묘사할 정도입니다.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이탈리아가 침몰의 길을 걷게 된 이유는 정치체제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당시 귀족들은 인민들에게 무기를 주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들에게 칼끝을 겨눌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방위를 용병들에게 맡기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용병은 전쟁을 사랑합니다. 전쟁이 끝나 일자리를 잇는 것보다 전쟁이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탈리아는 수백 년간 외세 침략의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되고 그들의 국방은 별 싸울 의지가 없는 용병들이 맡게 됩니다. 마키아벨리는 조국을 수령해서 구해내려면 여우였다가 사자로 돌변하고 인자했다가 잔인해지는 짐승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마키아벨리가 바라보는 군주의 리더십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조국이 위협받을 때 수단이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 자비로운가 잔혹한가, 칭찬을 받을 만한가 치욕스러운가 하는 것은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양심의 가책을 내려놓고 조국의 생존을 보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마키아벨리는 말합니다. 군주론은 총 2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4장까지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역대 군주들의 행동을 분석합니다. 권력을 승계받은 세습 군주뿐만 아니라 신생 궁주국 통치자도 등장합니다. 군주 역시 자신의 무력과 역량으로 권력을 획득한 군주, 타인의 호의로 권력을 잡은 군주,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외사의 침략을 받은 군주라면 강력한 규율을 강조하겠지만 태평성대의 군주는 시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키아벨리가 때론 착한 군주가 되라고 했다가 반대로 잔인하게 굴라고
태세 전환을 하는 이유가 바로 군주들이 처한 환경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15장부터는 아주 중요한 말들이 등장합니다. 15장 제목이 사람들이 특히 군주가 칭송받거나 비난받는 일들입니다. 핵심적인 문장 하나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과는 너무 다르다.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행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군주는 권력을 유지하기보다 잃기 쉽다. 여기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과 마땅히 해야 할 것은 도덕론이자 의무론입니다. 중세 유럽의 정치는 종교 또는 선한 행동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라는 사실상 이상론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혼돈의 시대에는 이상보다 생존과 권력 유지가 더 중요합니다. 마키아벨리 역시 그래야만 한다는 과거의 윤리와 도덕으로는 도저히 혼란스러운 현재를 설명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귀족들의 전행을 물리치고 공공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군주의 의무라고 봤고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잔혹함이나 무력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반대로 국가를 지킬 수 없는 군주는 인민 또는 개인에 의해서 탄핵되거나 쫓겨날 수 있다고 마키아벨리는 말합니다. 요즘에야 대통령을 탄핵하는 시대지만 중세 유럽에서 민중에 의한 군주 퇴출은 사실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또 군주가 권력을 유지하려면 타인의 재산과 명예를 강탈하는 일은 삼가해야 한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 문장이 바로 국가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에서 개인은 자신의 권한을 국가에 위임하는 대신 국가로부터 생존과 사유재산권 보장을 보호받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개인은 자유와 평등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공동의 이익을 해치는 군주라면 민중이 쫓아낼 수 있다고 마키아벨리는 봤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국가를 잘 경영하려면 무엇보다 인민의 경멸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군주가 경멸받는 이유는 변덕이 심하고 경박하며 소심하고 우유부단해서이며 또한 아첨군들에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군주가 아첨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은 과거나 현재나 진실을 듣더라도 결코 화내지 않는 것인데 많습니다. 나쁜 일뿐만 아니라 좋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증오를 받을 수 있다. 사랑받는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보다 더 나은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더 낫다. 사람들은 자신을 두려운 존재로 만드는 자보다 사랑받는 존재로 만드는 자를 해칠 때 덜 주저한다. 현재 대한민국도 난세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문명 충돌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로 우리나라를 위협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을 조율할 국제적인 중재 능력은 사라진 지 꽤 오래됐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진영 갈등과 극단적 논리에 나라가 사분오열되고 있습니다. 정치 리더십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10%대로 하락을 했고 옆나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지지율 역시 한 달 새 12%포인트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미국은 더 늙고 더 위험한 스트롱맨 트럼프를 선택을 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정상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21세기에도 읽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도대체 뭐가 올바른 리더십이냐에 대한 의문이 여전하기 때문일 겁니다. 생각의 상자 피처였습니다.